건 조직 가지고 하는 것인데 조직이 없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좀 건드리느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뭐 꼼수 정치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런저런 얘기 소문 안 나는 법 없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계만큼 유언 비어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정치만큼 뭐 그런 거고 편가르기 가만 보면 안철수 후보도 다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뭐 그 박근혜 후보 쪽하고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거. 편가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정치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기 표를 다지고 더 많은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상대방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편가르기인데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네 가지 모두가 현실 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 말씀처럼 자 안철수 측에 이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른 생각이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었고 민주당의 얘기였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지금 발언을 하셨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른 그런 의도가 가는 것이 뭐냐?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일화 협상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결국 여론조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조직이 있는 민주당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렇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러한 국면, 수세에 몰리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벼랑 끝 전술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올 때에 이 단일화 거부의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교수님 자유시죠. 그걸 뭐 제가 자유롭게 해석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려고 최소한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사자가 어떤 이유를 내거는지는 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역시는 낡은 구조와 낡은 방식을 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낡은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직 동원을 하는 그 자체를 시비 걸었다는 것보다 뭐 조직 동원의 나쁜 폐해들을 지적한 것이겠죠.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각자 그 양 파트너끼리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인 거고요. 정치 구조를 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면 본인이 정치혁신을 나왔는데 이게 정권교체가 정치혁신에서 불가피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단일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단일화 프레임이 딱 들어가고 나서 정치혁신의 과제가 실종되기 시작했을 땐 본인이 당연히 이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출마한 이유가 뭔데 내가 단일화를 위해서만 출마한 게 아니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는데 이 과제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혁신의 한 축이 민주당의 혁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차제에 더 늦어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게 뭐 옳든 그러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반론을 조금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만. 하신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위 정치 쇄신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동선언에서 담기로 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하지만 단일화 협상에 관하여서 이게 문제 생겼던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면 조금 혼돈이 생길 것 같아서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새정치 공동선언을 어떻게 쓸 거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책 공조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었죠. 그 작업반에서는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공통의 어떤 과제를 정리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내걸었던 정치 혁신이나 정치 쇄신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과제죠. 이건 뭐 짚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쇄신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신뢰성이 담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될 수가 있는데 내가 그쪽에 뭐 어차피 공인들이니까 제가 좀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참패를 거론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선대본부장이 누굽니까? 박선숙 씨잖아요. 총선 패배의 주역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총선 다음 날 제일 먼저 사표를 썼죠. 왜 그런 분을 앉혀놓고 총선 패배를 거론합니까? 그리고 개파 공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친노 세력에. 그 개파 공천을 한 공천심사위원, 그래, 김호기 교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철수 정치개혁위원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파 공천으로 공천을 받은, 낙하산 공천 받은 송호창 지금 의원이죠. 박원순 개파로 개파 공천으로 낙하산 돼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엄청 반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캠프 요직에 앉혀놓고 정치개혁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만 보탤게요. 하나만 잠깐 무슨 일이 아니에요. 자, 정치 쇄신이 실종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 국면에서 그러니까 단일화 국면을 다시 요구를 한다고 아까 우리 이철희 소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 쇄신을 생각을 하고 정치 쇄신을 정말로 실천할